많으신 우리 젊은 동포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젊은 동포들이 무역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역은 우리나라 경제가 6.25 이후에 폐허해서 지금 세계 9위,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요소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국이라는 국가의 가계부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결국 자원이 없는 한국은 매년 한 1,000억 불 이상의 에너지를 수입을 해야지 전기를 만들고 석유를 공급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인데 무역이 없다면은 그런 1,000억 불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가 이윤을 남길 수 없는 거고 한국은 무역을 통해서만 이런 이제 국가를 유지하고 국가로서 또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상황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역이 앞으로도 한국 경제에 있어서 아주 필수 불가능한 그런 요소로서 계속 작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무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여러분의 커리어에서도 무역 쪽으로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한국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무역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거래를 잘 성사시키고 또 좋은 물건을 잘 찾아가지고 사는 것도 잘 사고 파는 것도 잘 팔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한국인의 성향이 무역에 굉장히 잘 맞는 성향이 있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무역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먼저 제 소개 먼저 드리고 한국 경제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한미 간의 경제 협력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간 좀 되면은 박근혜 정부의 청년 경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많은 분들이 이제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제 주제가 가장 좀 재미없고 졸리는 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거 만들면서도 제 스스로도 졸려가지고 굉장히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의외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한국 경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주제를 이걸로 잡았고요. 피곤하시면 좀 중립적으로 제가 이렇게 세우거나 뭐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저는 이제 2000년에 공무원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많은 데가 한 것 같지만 사실 다 똑같은 부처니까 한국이 정부 주식 개편이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처음부터 계속 같은 부처에 있었고요. 처음에 산업자원부에서 시작을 해서 산업자원부에서 석유산업과 그다음에 관자산업과 반도체과 이런 과들을 펼쳤고 이름이 이제 지식경제부로 바뀌었어요. 지식경제부로 바뀌면서 지식경제부에서 에너지자원 정책과 그다음에 인사팀장을 했었고요. 잠깐 이제 청와대 통행근무를 했었고 지금은 이제 렉터는 총영사관에서 경제담당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영사관의 경제담당 업무는 지금 아까 전에 했던 포트라에서 민간과 민간 사이의 거래를 매개해주는 그런 이제 중개자 역할을 한다고 하면은 저희 총영사관은 좀 더 정부와 관계된 미국 정부라든지 한국 정부와 관계된 일들을 이렇게 해결하거나 풀어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최근 이제 조지아주정부가 이제 운전면허 사고 인증 법안을 처명을 하고 7월 1일 날 이제 저희 한국과 서명식을 개최할 예정인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이나 한국 국민들이 이쪽 조지아 또 우리 총영사관 가난 지역에서 좀 더 자유롭고 그다음에 편리하게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경무를 상대로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저희 총영사님하고 저희 쪽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한국민을 위한 별도의 전문직 비자 커터, 그러니까 워킹 비자 커터를 이제 DC의 우리 연방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돕기 위해서 이쪽 조지아 지역이나 알라바마나 이런 상인들을 접촉을 하면서 한국의 비자 커터 법안에 대해서 지지 활동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이런 이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정부라든지 연방정부, 그다음에 유관 단체를 상대로 우리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좀 더 자유롭고 편안하게 기업 활동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먼저 한국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6.25 전쟁 직후에 서울
여가항문의 모습이고요. 다음. 똑같은 위치에서 찍은 현재 사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불과 6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그 폐허에서 전 세계적으로 그 찾아보기 힘든 그런 이제 발전을 이뤘고 그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된 최초의 국가가 우리 한국입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민들이 빠른 시간 내에 단기간에 고도 성장을 이루어냈다고 할 수 있고요. 다음. 몇 가지 우리 한국이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를 살펴보면은 그 GDP 규모는 조금 지나갔는데 지금 세계 12번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출 규모는 세계 7번째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고등교육의 비율에 있어가지고 전 세계 1위이고, 그 다음에 반도체는 세계 3위, 자동차 세계 5위, 휴대폰 세계 1위, 이런 이제 다양한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있는 나라이고요. 그 다음에 R&D 지출 측면에서 전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고, 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스포츠, 세계적인 스포츠 강국으로 지금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나라 GDP를 보면요, 2008년에 그 1조 불을 넘고 지금 현재 계속 대성장을 하고 있는데 연간 연평균 성장률이 53년부터 2008년까지 12.4%로 쭉 성장을 해왔습니다. 최근 이제 성장세가 좀 둔화되기는 했지만은 사실 5% 성장만 해도 굉장히 높은 성장이라고 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평균 성장률을 10% 이상을 계속 유지해 오고 있는 나라가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표를 잠깐만 봐도요, 경제 성장률 측면에 봐서도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고, 그다음에 실업률을 봐도 실업률도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환 보유고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경제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안정적인 기반 속에 지속적인 성장을 해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무역 측면에서 보면요, 우리는 그 무역 수출입 규모의 측면에서 세계 9위의 국가입니다. 무역은 연 평균으로 14.4%가량을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역 규모가 1조 불이 넘는 국가들이 외국 국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중국 이런 나라도 있지만은 그런 나라들과 어깨를 겨루면서 당당하게 무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GDP 대비 무역의 규모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무역 GDP보다 무역 규모가 훨씬 더 큰 편이죠. 무역이 없이는 또 경제가 상당히 지탱하기 힘든 구조이고, 또 전 세계적인 경제 환경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환경도 상당히 고전을 찾는 그런 전 세계의 그 경기 변화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 무역이 중요하냐를 보면요, 경제 성장에서 수출이 기여하는 부분이 50%가 넘습니다. 수출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쭉 이루어가고 있는 경제 구조라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1997년도 외환위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97년에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교 3학년을 복학을 했었는데 주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에서 졸업을 하신 분들이 전혀 취업을 못 해가지고 취직자를 못 구하는 그런 이제 암울한 시기를 겪었습니다. 집집마다 돌반지 같은 걸 모아가지고 겨우 이제 외환 보유고를 이제 더 높이는 그런 이제 암울한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런 이제 97년의 외환위기나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조기에 극복했을 수 있었던 바탕도 우리나라가 튼튼한 수출 기반을 가지고 있었었고, 그 수출을 통해서 외환을 충분히 우리가 환불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도 다시 그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현재의 경제 규모를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그리고 한국이 보면은 그 무역을 하기에도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들이 그 3시간 이내, 서울에서 3시간 이내에 61개 도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동아시아 지역의 GDP 규모가 전 세계 GDP의 5분의 1 정도로 차지하고, 이 규모는 이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와 통합에 따라 계속 이제 커나갈 규모이고, 이제는 이 아시아 지역이 세계 무역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전 세계 무역의 중심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그 아시아 쪽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그 추세를 활용해서 그 무역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입지적인 조건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 또 공격적으로 그 FTA를 전 세계와 체결을 해 나가고 있고요. 작년에 미국하고 그 FTA가 발효가 됨으로써 그 GDP 규모를 보면은 전 세계 3분의 2의 경제하고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FTA를 체결하면 가장 그 큰 영향 중에 하나가 관세가 인하된다는 겁니다.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고요. 그 나라의 그 시장에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 또 그 무역 조건을 굉장히 좋게 가져가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FTA를 체결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체결을 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 무역이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일본과 공동으로 한중일 FTA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기타 많은 나라와도 또 FTA 협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FTA를 체결했을 때 뭐가 좋아지냐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관세가 없어진다는 것인데요. 한 EU FTA나 한미 FTA를 비교를 해보면은 협정 발효 이후 3년 안에 대부분 95% 이상의 제조 그 상품에 있어가지고 관세를 철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세를 철폐를 하면은 우리 물건도 미국이나 EU 시장에서 더 팔리기가 쉬워지는 거고, 미국이나 EU의 물건도 한국 시장에서 더 팔리기 쉬워지는 거기 때문에 양국가에 있는 비즈니스 또 회사들이 더 무역 규모를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그 외국인 투자 유치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입장이고, 그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들이 한국 내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제들을 많이 개선을 했고요. 또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고 한국의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 R&D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 투자를 한 외국 기업들의 수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거고요. 그다음에 한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다양한 그 외국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지방세 감면, 그다음에 고도기술 기업에 대해서는 현금 부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입지를 굉장히 싸게 대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많은 그 인센티브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를 단적으로 설명해 주는 10가지가 있습니다. 그 숫자로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왔고요. 다음 그 탑10 10개 한국 기업의 수익이 작년에 이제 1조 원을 돌파하셨다는 것이고요. 그만큼 이제 한국 기업들이 잘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9% 성장을 했는데요. 선진국 중에 이만한 성장을 해가고 있는 나라들이 이후에 대부분 나라들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미국도 연 1%나 2% 성장을 하고 있지만은 한국은 그 이후에 9% 성장을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월드뱅크가 지정한 그 기업하기 좋은 나라 중에 8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25식 클럽이라는 게 있는데요. 인구가 5천만이 넘는 국가들 중에 그 1인당 GDP가 2만 불이 넘는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7개가 있습니다. 한국이 7번째로 거기에 이제 들어갔다는 것이고요. 그 물론 인구 규모가 작은 나라들 중에서는 그 1인당 GDP가 더 높은 나라들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인구 규모가 크면은 1인당 GDP를 2만 불 이상 가져가기 힘드는데요. 그런 나라들 중에 한국이 7번째로 그 1인당 GDP를 2만 불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는 국가로서 그 25식 클럽에 가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국제 회의를 많이 개최한 측면에서 6번째 국가라는 것이고요. 지리에서 이제 그 국가별로 뭐 얼마나 많은 혁신 활동이 일어나느냐를 이제 측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국이 5번째로 꼽혔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CNBC가 예측한 2050년에 1인당 GDP가 가장 큰 국가들이 어느 국가들이겠느냐 했었을 때 한국이 2050년에는 전 세계 4위를 할 수 있다. 뭐 장밋빛 정말이긴 하지만 그냥 기분 좋은 얘기이고 충분히 우리나라가 저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FT를 체결한 그 나라들 숫자가 아니라 FT를 체결한 나라들의 GDP를 다 더했을 때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를 봤을 때 한국이 전 세계에서 3위라는 거죠. 그만큼 한국이 그 큰 나라들, 경제 규모가 큰 나라라고 그 FT를 많이 체결해가지고 미국이라든지 뭐 아세안이라든지 이런 이제 경제 규모 큰 나라들하고 FT를 많이 체결해가지고 그런 FTA를 체결한 나라들의 GDP를 다 합치면은 한국이 3번째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국가 신용 등급에 있어서도 한국이 이제 AA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다. 굉장히 이제 AA를 기록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국가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은 상황인데요. 한국은 계속 이제 국가 신용 등급을 모든 신용 평가 기관에 있어서 AA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작년, 재작년 한국 무역 규모가 1조 원을 돌파했고 아까 말씀드린 지금 전 세계의 9번째 나라, 무역 규모로서 9번째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산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비슷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여러 가지 산업에서 전 세계에서 아주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이고요. 조선은 지금 세계 2위, 휴대폰은 뭐 1위, 2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3위이고 자동차 5위, 석유화학 5위, 철강 6위. 많은 그 인더스트리에서 한국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아주 큰 그 거대 기업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STX는 좀 그 조선 산업이 어려운 것들에서 최근 이제 그 부도덕에 들어가긴 했지만은 여기 있는 많은 또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해가지고 미국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미국과도 많은 이제 경제 협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시장에 있어서는 한국이 이제 전 세계 5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전 세계 그 자동차 생산의 한 5.8% 정도를 한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현대기아가 그 시장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상당히 공격적인 이제 마케팅보다는 그 품질 관리 위주의 이제 경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현대기아가 훨씬 더 공격적인 경영을 한다고 하면은 훨씬 더 큰 자동차 마켓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요. 그다음에 뭐 전자 쪽에서도 LG와 삼성이 가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냉장고, TV 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가의
품목으로 팔리고 있고 또 그 상당히 그 브랜드 가치 측면에서도 상당히 높은 위치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 세계 건설 시장에 있어서도요, 한국 건설 업체들이 세계적인 그 건축물들을 많이 그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두바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말레이시아 같은 데서 전 세계에서 몇 번째로 높은 빌딩이라고 하는 것들을 들여다보면은 많은 빌딩들이 한국 그 건설사들이 시공을 한 그런 이제 그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현재 한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문화 산업이 또 하나의 한국의 중요한 산업으로 부상을 하고 있고요. 2020년에는 이 문화 산업이 기존 제조업을 버금가는 그런 훨씬 더 중요한 그런 가치를 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얘기하는데 뭐 작년에 싸이가 벌어들인 수익이 뭐 소나타 웬만하라고 하던가요? 정확히는 기억은 안 난다고 하지만은 그만큼 그 문화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크고 또 국가 이미지 개선 효과도 있고 또 많은 부분들이 그 직접 한국으로 그 이윤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좋은 장사가 될 수 있는 한국이 또 문화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프라스트럭처를 한번 보면요. 인천공항이라는 전 세계적인 이제 공항이 저희가 있고 또 곳곳에 여러 가지 공항들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KTX가 세계에서 5번째로 빠른 그런 속도를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속도로 잘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부산항은 물동량 측면에서 전 세계 5위 규모의 그런 물동량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도 상당히 싸게 공급을 하고 있고 지금 뭐 한국이 전력난에 둘러싸이고 있긴 하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그 상당히 이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그 사용자 수나 사용 비율의 측면에서 또 세계적으로 세계 뭐 최고의 그런 이제 인터넷 이용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한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많은 지역의 경제 자유구역을 만들어서 경제 자유구역 내에서 세제 감면이라든지 규제 개혁 뭐 이런 이제 많은 이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혜택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그 산업 단지들이 한국 곳곳에 위치하고 있고, 한국이 특히 산업 단지들의 입지가 좋은 것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특정 산업이 클러스터화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은 석유화학과 자동차업들이 그 완성차 업체와 부품 업체들이 모여가지고 클러스터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호남권은 전자라든지 그런 이제 업종들이 강산업들이 모여 있고, 충청권은 바이오, 강원권은 그 전자 아니면은 의료 이런 산업들이 이제 모여 있고, 그 특정 지역의 특정 산업이 밀집해 있으면서 그와 연관된 대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지원 활동을 해주면서 그 같이 성장을 해나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과 미국의 경제 협력은 어떠한지 그것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으로 봤을 때 미국이 이제 전 세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국이 그 미국이 수출한 나라 중에 7번째로 시장이 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상품을 한국이 7번째로 많이 수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양국 간의 교역이 100빌리언이면 얼마인가요? 그 2011년에 그 1000억 불을 기록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그 양국 간의 교육
금융, 그다음에 법률, 회계 이런 이제 서비스 측면에서 봐서는 한국은 미국의 이제 세 번째 고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그만큼 이제 한국에 많은 서비스를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또 미국에 많이 오기 때문에 미국에 관광 오는 그 사람들 수를 보면은 한국 사람이 8번째로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농산물 측면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농산물을 전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이 사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쇠고기나 뭐 이제 쌀 같은 부분에 있어서 한국 시장을 개방을 하라고 계속 이제 압력을 놓고 있는 것이고, 그만큼 이제 한국의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계속 시장 개방, 농산물에 대한 시장 개방 압력을 계속 이제 넣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양국 간의 경제를 보면 아까 이제 숫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국의 수출이 항상 수입보다 많습니다. 완성적인 이제 한국이 무역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한국으로 와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미국에서 이제 돈을 많이 이제 벌어들이는 거니까 많이 이제 한국으로 와서는 좋은 일이지만은 미국 정부 입장으로서는 미국에서는 무역 적자가 이제 누적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하여금 미국 상품을 더 사라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미국 상품을 더 사고 싶어도 이제 소비자들이 사줘야지 이제 많이 사는 건데 사실 이제 한국 시장에서 미국 소비 제품들이 상당히 인기 있는 상품이 현재로서는 아니죠. 자동차나 어떤 뭐 다른 상품을 봐도 오히려 일본제나 유럽제는 한국의 소비자들이 더 선호를 많이 하지만은 미국 상품들이 아직은 한국 소비재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무역 미국으로서는 대한 무역 적자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연간 100억 불 정도 계속 무역 적자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반면에 서비스 교육의 측면에서는 미국이 계속 흑자를 보고 있어요. 서비스 교육이라는 것은 한국 사람이 여행을 와서 돈을 쓴다든지 아니면 미국 금융기업이 돈을 들여주고 이제 이자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다든지 이런 서비스 측면에서는 미국이 또 그만큼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상품과 서비스를 두 개를 합치면은 한국과 미국은 거의 비슷한 수준의 돈을 남기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한국과는 한국이 수출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지만은 제일 많이 수출하는 국가는 중국이고요. 두 번째로 수출 많이 하는 국가가 미국입니다. 그럼 한국으로 봐서는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고요. 미국으로 봐서도 한국이 전 세계에서 7번째로 큰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으로 봐서도 한국이 굉장히 큰 시장, 중요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출입 품목을 보면은 주로 한국이 많이 수출하는 품목은 휴대폰을 중심으로 하는 통신기기, 자동차 부품, 석유 제품, 타이어, 뭐 컴퓨터 이런 것들이고요. 미국이 주로 한국에 수출을 하는 것은 반도체 장비, 그 다음에 뭐 항공기, 철 스크랩, 뭐 이제 이런 부분들. 무역 구조를 보면은 대체로 이제 비슷한 동종 업종에 대해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산업내 교역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주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부품이나 장비를 사가지고 그 부품이나 장비를 활용해서 완성품을 만들어서 다시 미국에 대파는 이런 이제 무역 구조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이 휴대폰을 만들 때 반도체 칩을 미국에서 사가지고 또 휴대폰을 만드는 기계를 미국에서 사가지고 휴대폰을 조립해서 미국에 파는 뭐 이런 이제 형태이거나 아니면은 TV를 만들어도 TV를 만들 수 있는 기계를 사고 TV에 들어가는 LCD 액정이나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 수입해서 TV를 만들어서 대파는 이런 이제 형태의 무역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투자를 보면요. 지금 그래프를 이제
비슷하게 해봤지만 맨 왼쪽에 이제 숫자를 보시면은 왼쪽 그래프가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가 미국이 한국에 투자하는 것인데요. 이 막대 그래프가 이제 몇 번을 투자했느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꺾은 선 그래프가 이제 투자 금액이 얼마냐 하는 건데, 투자 금액을 보면은 미국이 훨씬 높은 것 같지만 이제 사실 단위가 이쪽은 4천이고 여기가 이제 6천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금액이 훨씬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과거 우리 경제가 발달하기 전에 60년, 70년, 80년대에는 미국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많이 했지만은 최근에는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금액이 훨씬 더 많고요. 그다음에 한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는 그런 건수도 훨씬 더 많은 이제 그런 투자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미국 기업이 한국에 들어가서 성공한 기업들을 대충 이제 이런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기업이 있지만 한국의 이제 암참이라고 미국 기업들의 선택되고 대표적으로 성공 스토리를 뽑고 있는 이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미국 기업들이 또 한국에 진출해가지고 상당히 그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미국 상무부에서 전 세계에 투자한 미국 기업들이 얼마나 이윤을 남겼냐를 이제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전 세계 평균이 밑에 있는 파란 선입니다. 대체적으로 10%를 넘지 않는 정도의 수익률을 남긴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제 수익률을 남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소비를 많이 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동남아나 또 다른 국가도 수출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한국의 그런 이제 생산성이 좋고 그다음에 또 소비자들의 소비 구매력도 좋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많은 이윤을 남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역으로 이제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느냐를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제 동남부 지역에 진출해 있는 현대차, 기아차가 이제 제일 많은 금액을 투자를 했으면 현대차가 10억 불 투자하고 기아차가 12억 불을 투자를 했고요. 연간 생산이 한 35만 대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알라바마에서 직접 고용이 한 3,800명 정도 고용을 하고 있고 협력업체도 또 한 10,000명 정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이제 식당이라든지 다른 그 지원 서비스까지 합치면 간접적으로 한 3만 명 정도의 고용을 창출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기아자동차도 마찬가지로 기아자동차와 함께 29개 협력업체가 한국에서 나왔고 기아자동차와 그 29개 협력업체가 합쳐서 조지아에 한 10,000개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을 했습니다. 또 기아자동차 마찬가지로 주의 식당이나 여러 그 회계, 법률 서비스 같은 측면에서 3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조지아에 창출을 한 것으로 이쪽 주정부들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또 많은 또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적정 입지가 어디가 좋을지를 물색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요. 또 초기 단계로서 미국에 투자하는 그 피저빌리티 스터디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LG화학이 그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공장을 미시간에 준공을 했고요. 이때는 이제 미국 에너지부와 반반씩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많은 이제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기차가 아직 크게 많이 공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가 이제 많이 공급이 되면은 이쪽에서도 이제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다른 많은 기업들도 최근 이제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이제 공장을 짓는 그런 투자뿐만이 아니라 직접 미국 기업을 M&A 형식으로 취득하는 그런 형태의 투자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여기 본사가 있는 그 LX 전선이 여기 SX인가요? 전기 전선 회사를 구매를 M&A
해서 이쪽 그 미국 기업을 산 것도 있고 두산 인프라코어가 파켓이라는 그런 중장비 업체를 인수한 것도 있고요. 또 많은 한국 기업들이 또 그 미국 기업을 M&A 형식으로 인수를 하는 형태의 미국 진출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한미 FTA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한미 FTA가 왜 중요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네요. 그 FTA를 지금 앞서 말씀드린 가장 큰 효과는 관세가 철폐되는 효과입니다. 관세는 국가별로 규모가 틀리고 미국은 좀 낮은 편이지만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기본 관세는 8%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민간 품목으로 해가지고 20%가 넘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FTA가 체결되면은 이런 관세가 철폐되면서 그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로 인해 가지고 무역이 전환되거나 무역이 창출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통해서 국가의 수익이 증가하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고요. FTA를 또 체결하게 되면은 양국 간의 진입 규제를 없애는 그런 이제 효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 은행 서비스를 하려면은 뭐 국내 자본만이 은행을 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특정 그 이제 자격이 있어야지 법률 서비스를 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 가지고 외국 기업들이 그 특정 시장에 진입을 하지 못하게 막아놓고 있는 그런 이제 분야들이 많이 있는데요. FTA를 체결하면은 가능한 이런 이제 장벽들을 없애면서 상호간의 그 회사나 개인들이 상대 국가에서 그런 이제 규제 없이 진입 장벽 없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한미 FTA를 체결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냐. 예전에 이제 한국의 TF하고 미국의 이제 무역위원회에서 예측을 했었던 그 보고서들이 있었습니다. 한미 FTA가 이제 완전하게 이행이 되게 되면은 한국에서는 경제 성장이 5.7% 성장을 하고 고용이 35만 명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얘기고 미국에서는 7만 명의 그 고용이 창출될 거라는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이제 보고서가 있었고요. 다음 한미 FTA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를 잠깐 보면요. 그 제조 상품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거의 모든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철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품에 대해서도 10년 이내에 많은 관세를 철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쪽 측면에 있어서도 그 대부분의 서비스 업종에 있어서 소위 말해 진입 장벽을 철폐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한국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94%의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철폐를 하고요. 미국은 3년 이내에 92%에서 관세를 철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각 품목에 대해서 그 언제 관세를 철폐하느냐는 조금씩 틀립니다. 이게 얼마나 이제 그날에서 민감한 품목이냐에 따라서 이제 틀리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철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에 있어서도 먼저 그 법률 시장을 개방을 하고요. 그다음에 회계나 세무 시장도 개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통신 시장에 대해서도 외국인이 그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금융에 있어서도 외국의 금융사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3월에 FTA가 체결됐으니까 1년이 지났는데 과연 한미 FTA가 효과가 있었느냐를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관세가 철폐된 FTA 혜택 품목을 보면은 그 이제 세계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무역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FTA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들은 무역 규모가 대폭 감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FTA가 적용되는 품목들은 무역 규모가 소량이긴 하지만 증가를 많이 했고요. 특히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품목들은 오렌지라든지 아몬드 같은 농산 품목들이 굉장히 많은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왔고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품목들은 자동차 부품들이 관세가 철폐되면서 이 자동차 부품들이 이제
주로 현대와 기아차에 납품하는 부품들입니다. 그런 부품들의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무역품 원인액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국에서는 그러면 한국 FTA 체결 이후에 미국산 상품들이 가격이 싸졌느냐? 그래서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많은 품목에 있어서 가격이 많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었다. 라는 얘기를 하고 특히 와인 같은 거 로봇 원답이 11% 이상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가격이 싸졌으니까 한국 시장에서 많은 소비자들이 미국 상품들을 더 많이 구매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창조경제 이건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썰전이라는 이제 프로랑 인터넷으로 보니까 거기서 이제 얘기 나오는 게 한국에서 아무도 모르는 게 세 가지 있다고.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안철수 씨의 행보이고, 두 번째가 민주당의 미래이고, 세 번째가 창조경제의 정의가 뭔지 모른다. 한국에서 이제 아무도 모르는 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창조경제를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우리 경제 정책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고 한국 정부에서도 다양한 이제 창조경제에 대한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생각합니다. 창조경제의 정확한 데피니션이 있다면 그건 창조경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조경제라는 것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다양한 이제 비즈니스를 창출을 해내고 또 그런 이제 다양한 이제 비즈니스 또 서로 융합을 하면서 새로운 먹거리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 창조경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이미 창조경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런 이제 어떻게 하면 창조경제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계속 연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이제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내용이든지 아직은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은 일단은 이런 이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왜 창조경제가 필요하냐를 보면은 한국 경제가 잘하고 있긴 하고 있지만은 최근 이제 수출 증가율이 정체가 되면서 다음 우리의 캐시카우는 뭐냐라는 고민이 항상 있습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휴대폰까지 해가지고 이 업종을 중국이 따라왔을 때 다음 대한민국은 무엇을 먹고 살 것이냐. 거의 이 업종들이 한국의 수출의 이윤의 한 3분의 1 정도를 먹여 살리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업종을 중국이 캐치업했을 때 한국은 뭐 할 거냐 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 아직 한국의 많은 대기업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현금을 쌓아놓고 있지만은 어디에 투자할지 몰라서 고민만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대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설비 투자가 계속 감소를 하고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고용도 안 하고 그래서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고 이런 이제 한국 경제 현상이 계속 이제 몇 년 동안 누적이 되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한국이 과거 10% 이상 쭉 성장해 오던 고성장세는 마감이 되고 이제는 2% 3%대의 저성장 추세로 가고 있는 많은 이제 성장이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선진국이 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은 경제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주고 또 삶의 질이 높아지려면은 한 4~5%의 성장은 필요한 상황인데 그만한 성장 잠재력이 없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인 것이 창조경제를 우리가 실현을 해야 될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양극화가 또 심해지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고요. 대기업들은 계속 뭐 1조 원이 넘는 매출액을 달성을 하는데 협력업체들은 계속 납품 압박이나 시달리면서 이제 이윤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 또 수출 기업들은 잘하지만 내수입 기업들은 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이제 양극화의 문제들이 한국 경제의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이제
혁신을 계속해 나가는 기업은 성장을 했지만은 불과 몇 년 전까지 전 세계로 흘러가서 노키아는 결국에는 지금 뭐그 휴대폰 시장에서 가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체납을 하는 그런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우리가 똑같이 자원이 없는 나라들이지만은 굉장히 많은 R&D 활동이 일어나고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이스라엘에서 R&D 활동을 하면서 혁신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이 좀 이스라엘을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분이 있었던 것이죠. 다음. 결국 이제 그 선진경제가 뭐냐라는 것을 정의를 보면은 그 상상력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그 과학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참여와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을 창출하고 국민의 삶을 높이는 삶의 질을 높이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많이 어려운데요. 그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고 그 비즈니스가 돈벌이를 만들고 그 돈벌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게 이제 청정경제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뭔가를 발견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것을 이제 청정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 결국 이제 어떤 쪽으로 가려고 하느냐. 이제는 그 모방,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모방을 잘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전자제품도 마찬가지고 일본 제품 굉장히 모방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는 이제 워낙 중국도 모방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만 모방을 잘하는 게 아니고 또 같이 또 가격으로 승부하면 우리가 뭐 그 중국산의 가격으로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모방을 통해서 성장을 할 수 없겠다. 이제는 창의성에 기반해서 성장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기존의 성장만을 이제 외쳤지만은 이제는 이제 복지나 고용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그다음에 과거 이제 새벽까지 일하는 그런 이제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좀 독특하고 좀 설렁설렁하지만은 독특한 아이디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런 아이디어를 도전 정신을 가지고서 사업으로 실현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배짱과 패기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 실패를 과거에는 이제 낙오로 있었지만 이제는 실패를 혁신의 바탕으로 하는 이런 이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 경제가 한 단계로 성장하려면 이런 이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책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 근데 기본 방향은 그 혁신과 융합, 그다음에 세계화, 국민 참여, 상생, 창조적 학습 이런 부분들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 있어서 정부 정책으로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부가 다양한 정책들을 입안을 하고 그다음에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중에 한 가지가 신성장 동력인데요. 이제 그린 테크놀로지하고 융합산업, 그다음에 고부가가치 서비스 등이 측면에서 17가지의 신성장 동력을 정부가 지정을 해서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 연구진들이 이제 이런 이제 그 유망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R&D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녹색 성장 산업인데요.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전기차 측면에 있어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차세대 먹거리로 생각을 해야겠다 하고 정부가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 항공,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플랜트 이런 측면이 또 그 자동차와 반도체 이후에 우리의 새로운 먹거리 성장 산업으로 육성을 해야 될 산업으로 정부가 생각을 하고 이쪽 분야에 있어서 R&D라든지 아니면 이제 인력 양성이라든지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융합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이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다음. 네.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급하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성적용대로 여러 가지 방법이 쭉 누가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인데 제일 마지막에 마음에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쭉 넘겨주시면 돼요. 다음. 이제 결국 즐겨야 된다는 거고요. 무엇을 하든지 자기가 거기서 흥미를 가지고 재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무역이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분야이고 우리나라가 계속 해 나가야 될 분야라는 거고요. 이런 분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흥미를 가지신다면은 거기에서 계속 좀 재미를 가지시고 이쪽 분야에 본인의 캐리어로서 한번 계속 이어나가시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여건이 좋은 게 이제 한미 간의 교육도 계속 커지고 있고 양국 간에 서로 교차 투자하는 이제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어도 잘하시고 한국어도 잘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여건에 있고 많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바이링구얼을 채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점점 더 많이 미국에 올 거고 여러분들이 점점 더 많이 필요로 해질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과의 교육이라든지 무역, 투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흥미를 느끼신다면은 이런 쪽으로 또 본인의 잡을 가지시고 또 한국을 위해서 또 미국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